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땠습니까? 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대비 거의 보합세로 0.8bp 정도 오른 3.84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년물 금리는 반면에 통화정책 부담감으로 11bp 정도 올라가면서 4.8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라든지 중국의 성장률 부진 같은 재료들이 채권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지만, 중후반에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 관련 고용 관련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있을 FOMC에 대한 경계감 여전히 채권 시장이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채 금리도 여전히 3년물 금리는 일주일 전 대비 1.3bp 내린 3.60, 10년물 금리는 조금 더 하락한 5bp 내린 3.635%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주 초반에는 미국 물가 둔화에 따라서 글로벌 채권 시장 강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채권 금리도 연동세한 강세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들을 조금 대량적으로 매수하면서 강세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에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해당 흐름에 연동되면서 약세 흐름도 일부 나타났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매크로 관련된 압박이 금리 하락들을 조금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부분 좀 체크가 되고요. 이어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리가 크게 상승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볼게요. 네, 세부적으로는 크게 4가지 요인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공급단에서는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피할 수 있다면 국고채 물량 부담은 확실히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토탈 111.7조 원 정도 되고요. 목표 발행액 대비 67%를 충족을 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월 평균 국고채 발행액이 16조 수준이었는데 남은 기간 8월에서 12월 달까지 월간 국고채 발행은 10조 원 조금 넘어가는 11조 원 내외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수 부족 누정으로 추경이라든지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 정부의 재정 건전화 의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하반기에 추경이 단행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결국에는 하반기 정부 지출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경을 피할 수 있다면 적어도 국고채 공급 시장은 하반기 중 금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달 금통위에서 인하 검토를 시사한 한국은행의 스탠스입니다. 아시다시피 7월달 금통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존 연내 인하 미검토라는 한은의 입장에서 당분간 인하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당분간의 시기를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기자회견에 대한 발언에 근거하면 향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3개월 뒤인 10월, 즉 4분기 정도에는 인하 단행 자체는 어렵겠지만 인하에 대한 검토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17일 날 대한항공의 주최 포럼에서도 유사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해석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하는 이런 해석이 비약이라고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연내 인상 논의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연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한은에서 목표하는 물가 지표가 2%로 수렴하는 과정이 올해 하반기에 포착된다면 연준과 다르게 연내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올해 4분기 중으로는 인하 검토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물 투자자들이 하반기 때 점진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물 투자자의 대표적인 투자 주체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순매수 금액은 7.7조 원 정도고요. 과거 2020년과 2022년까지 반기 누적 순매수의 평균 수치가 30조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 특히나 보험사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이 특징적입니다. 참고로 보험사들의 선호 채권 듀레이션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또는 초장기 채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매수는 보험사들의 구조적인 운용자산 규모 감소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통화정책적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에서 금리 메리트를 노린 보험사의 매수세가
특히나 이연된 보험사의 매수세가 일부 돌아온다면 현재 레벨대에서 장기물 구간들이 크게 금리가 밀릴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일 것 같고요. 올 한 해 가장 원화채권 시장에서 눈에 띄는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원화채권 누적 순매수는 60조 원 규모입니다. 동기간 누적 순매수 기준 은행이 131조 정도였고요. 투신권이 85조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세 번째로 큰 규모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장기랑 초장기 같은 만기가 긴 국고채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다른 투자 기관들 대비해서 듀레이션 확대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장기 국고채 듀레이션은 연초 4.3년에서 7월달 현재 기준으로 4.92년 정도까지 크게 확대됐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 플로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한미 금리 차와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해외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같은 자금들이 중국 국채에 대한 대체제로 원화채권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으로 윗빅이 편입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듀레이션에 대한 수요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 매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주요 국내 투자 기관들의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준과 한국은행의 긴축 전환 시점과 맞물리면서 장기물 금리의 상승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국고채 발행량 감소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우호적 여건도 장기물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막연하게 금리 전망을 좀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확실한 근거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어떻게 할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빅 이벤트죠. 7월달 FOMC 결과가 있습니다. FOMC 결과 전후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다음 FOMC죠. 9월달 FOMC에서 과연 약속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인상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골디락스와 약달러 기대감이 만연하다는 측면에서 굳이 연준에서 통화 완화에 대한 조건들을 내걸면서 금리 변동성들을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키워갈 여력은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는 FOMC에 대한 경계감들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특히나 미국 국채 금리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어떻게 나올지 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